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선생 박희정입니다. 한 주 건강히 잘 지내셨죠? 꽃 구경은 하셨어요? 저는 오늘 브라우스 벚꽃 색으로 한번 입어봤어요. 오늘도 사과에 나오는 한국 문화의 이해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공부하냐면요. 여기 보이시죠? 의례문화. 여러분들 이 말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의례라는 것은요,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치게 되는 일종의 통과의례예요. 뭐라고요? 통과의례. 통과의례. 이게 인간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거치는 일종의 통과의례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죠. 출산.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하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돌을 해요. 돌잔치. 그리고 또 여러분들 뭐 합니까? 사람이 나이를 먹어서 60번째 생일인 환갑잔치, 70번째 생일인 칠순잔치,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어때요? 몸이 아파서 이제 생명이 다 돼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장례식장 가보셨나요? 장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음, 그 돌아가신 조상들한테 우리 뭐를 하죠? 제사 지내죠? 이런 게 다 뭐예요? 맞습니다. 의례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치게 되는 일종의 이 어떤 의식 같은 거예요. 통과 의례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은 의례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1. 한국의 주요 의례 1번 결혼이요. 결혼식. 여러분들도 결혼을 하셨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저와 함께 만나서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결혼식이라는 것은 남녀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식으로 부부됨을 서약하는 행사이다. 남자는 신랑이라고 부르죠? 여자는 신부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결혼식은 결혼식장이나 아니면 교회, 아니면 절, 아니면 성당과 같은 시설에서 한다.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때요? 야외에서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멋진 카페를 완전히 단독으로 대여를 해서 그런 데서 하기도 합니다. 결혼식은 청첩장을 전달하면서 초대하며 초대받은 사람은 축의금을 내고 식사를 하며 결혼을 축하한다. 결혼식의 마지막에는 양가 가족에게 음식을 올리고 인사를 하는 패백을 한다. 결혼식이 끝나면 신혼여행을 갔다가 온다. 결혼은 시, 군, 구청에 혼인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우리 뭐가 돼요? 부부가 됩니다. 부부가 된다. 지금 이게 결혼식 사진이고요. 여러분들 시부모님하고 부모님께 시부모님께 패백 들어보셨나요? 지금 패백을 드리는 모습이죠. 장례. 여러분 장례는 장례식장이에요. 죽은 사람에게 예를 갖추어 떠나보내는 것이다. 장례식을 치르는 것은 우리는 상을 당했다 라고 표현한다. 옛날에는 집에서 장례를 치렀지만 요즘은 병원의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치른다. 장례식장을 방문해서 죽은 이의 가족, 죽은 사람의 가족을 유족이라고 합니다. 유족을 위로하는 것을 우리는 문상, 조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상, 조문이라고 하며 방문객을 문상객이라 한다. 문상, 문상은 조문, 그러니까 문상객은 가족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조의금을 준비해서 전달한다.
문상, 문상은 조문이죠. 문상을 할 때에는 향을 피우거나 국화꽃을 고인의 명복을 빈다. 네, 세 번째, 제사입니다. 부모, 조부모. 조부모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조부모 등이 돌아가신 날이나 명절에 추모하는 것이다. 가족들이 모여 함께 음식을 먹으며 조상의 덕을 이야기한다. 제삿날 음식을 차리는 것을 제사상이라고 한다. 네, 이게 제사상이죠. 한국의 제사상은 지역마다 약간 조금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도 조금 어때요? 조금씩 다르죠? 하지만 음식을 차리고 제사상을 하고 조상의 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추모하는 것은 같습니다. 한국의 생일잔치를 알아볼게요. 1. 돌잔치. 돌잔치는 태어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생일이다.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서 1년 동안 건강하게 잘 자란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한다. 돌잔치에서는 돌잡이, 물건, 돌잡이를 하죠?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돌잡이 할 때 무엇을 잡았나요? 예, 보세요. 일단은 돌잡이는요, 쌀, 물건들, 쌀, 붓, 활, 돈, 실 등. 이 밖에 요즘에는 청진기도 갖다 놓고요. 예, 연필, 또 어떤 분들은 그 마이크, 아기가 마이크를 잡으면 커서 이 아이가 어, 가수가 된다. 이런 걸 믿는 거죠. 점치는 거예요. 그래서 돌잔치에서는 돌잡이 물건, 쌀, 붓, 활, 돈, 실. 붓은 공부를 잘한다, 학자가 된다 이런 뜻이고 활, 장군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점쳤고요. 돈, 뭐 쌀 이건 이 아이는 장차 부자로 살 것이야 뭐 이런 거죠. 실은 건강하게 수명이 길다, 실이 길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등을 펼쳐놓고 아기가 잡는 물건에 따라 아이의 장래와 관련하여 점을 쳐보기도 한다. 돌잔치 물건로는 과거에는 금반지를 주기도 하였지만 근래에는 현금으로 주기도 한다. 요즘 금값이 너무 비싸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현금으로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국의 생일날 하면 먹는 음식은? 네, 맞습니다, 여러분. 생일날은 미역국을 먹죠? 그래서 돌잔치도 아이들 첫 생일, 태어나서 돌아오는 첫 생일이기 때문에 미역국을 먹습니다. 지금 아이 보이시죠? 지금 보면 여기 화살도 보이고 많은 거가 보이는데요. 아이가 딱 처음에 집는 물건으로 보고 장래 이 아이는 학자가 될 거야. 장래 이 아이는 의사가 될 거야. 이렇게 한 게 돌잡이 물건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환갑. 환갑을요, 다른 말로 회갑이라고 합니다. 태어나 60번째 맞이하는 생일을 말하며 회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요즘은 평균 수명이 길어져 회갑 대신 70번째 생일인 칠순잔치를 하기도 한다. 예, 여기 아버님, 예, 60이라고 써지니까 이거 환갑잔치죠? 예, 굉장히 행복해 보이십니다. 예, 여러분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 남녀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식으로 부부가 됨을 서약하는 행사는 결혼식입니다. 2. 결혼하는 사람 중 남자는 뭐라 불러요? 신랑. 여자는 신부라고 부르죠? 신랑. 여, 여자는 신부. 이렇게 부르죠? 네. 남자는 신랑.
여자는 신부입니다. 3. 결혼식에 초대하는 초대장은 청첩장입니다. 4.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이 신랑이나 신부에게 주는 돈은 우리 축하한다 해서 축의금입니다. 축의금입니다. 축하하는 돈이다 이런 말입니다. 5. 결혼식이 끝나면 신랑과 신부가 가는 여행은 신혼여행입니다. 여러분들은 신혼여행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괌 다녀왔습니다. 6. 결혼식 후 합법적인 부부가 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는 곳은 혼인신고 여러분들 어디서 했나요? 여러분들이 군에 살았으면 군에 가셔서 했을 거고 시에 살면 시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시, 군, 구청입니다. 그 다음에 7. 죽은 사람을 예의를 갖추어 떠나보내는 것은 장례식입니다. 8. 태어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생일은 돌잔치입니다. 9. 장례식의 예절을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장례식장은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가며 유족에게 절을 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갈 때는 어떻게 해요? 거의 보면은 검정색을 많이 입습니다. 그리고 유족과 함께 절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시거나 절이 조금 싫으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해요? 국화꽃 한 송이 이렇게 드리기도 하죠. 10. 장례식장을 갈 때 유가족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내는 돈은 조의금입니다. 11. 문상, 조문을 할 때는 뭐를 피울까요? 그리고 뭐를 넣을까요? 예, 문상, 조문을 할 때는 향을 피우거나 초 말고요. 제사상 보면 이게 향이라고 있습니다. 피우거나 뭐를 넣어요? 국화꽃을 놓아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 12. 결혼식은 어디에서 하나요? 성당, 교회, 절, 예식장 등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13. 돌잡이 물건은 무엇입니까? 쌀, 붓, 활, 돈, 청진기, 연필, 마이크 등입니다. 이 밖에도 더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 14. 60번째 맞이하는 생일은 환갑입니다. 15. 70번째 맞이하는 생일은 칠순잔치입니다. 16. 부부됨을 서약하는 행사는 무엇입니까? 결혼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작은 결정이 현재의 나를 만든대요. 여러분들 이 잠깐 하시는 공부 하루하루 빼먹지 않고 제가 올려드리는 이 영상 날마다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들으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